예, 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서 계속 제한 능력자 상대방 보호 제도에 관한 문제로 진행합니다. 자, 일단 우리가 1조가 지났기 때문에 다시 기억을 되살려 볼게요. 상대방 보호 제도는 15조부터 17조까지의 제도가 있다 그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최고권입니다. 최고권의 행사는 악의의 상대방도 채권 행사를 할 수가 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채권은 누구에게만, 채권은 초인 여부를 결정해서 답을 할 수 있는 뭐요? 능력자에게만. 능력자에게만. 따라서 아직까지 능력자가 되지 못한 제한 능력자에게는 뭐요? 채권을 해봐야 그 채권은 무효다 그죠? 항상 최고의 상대방이 누구이냐를 항상 문제를 볼 때 주의를 하시면서, 자, 효과는 상대방의 최고에 대해서 뭐요? 능력자가 된 본인 또는 뭐요? 단독으로 초인 여부할 수 있는 법정 대리인 증권자가 확답을 바라지 않은 뭐요? 초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법정 대리인 중 누구요? 후견인. 후견인은 단독으로 초인 여부를 결정 못하죠. 따라서 그 기간 내에 감독인의 동의라는 여하튼 특별한 절차를 뭐요? 밟아서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뭐요? 취소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죠? 그 다음 철회권, 거절권. 우리 지난주도 연습을 했습니다. 철회권과 거절권이 동시에 상대방에 발생할 수는 없다 그죠? 그 중에 하나, 철회권은 제한 능력자와 상대방 사이에 계약이 있었을 때, 거절권은 뭐야? 제한 능력자의 단독 행위가 있었을 때. 그 중에 철회권은 누구만이? 선의자만. 거절권은 악의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그죠? 행사 시기는 철회 거절권은 언제까지? 제한 능력자 측에서 초인하기 전까지면 그죠? 그 다음 철회 거절권은 최고와 달리 누구에게도, 제한 능력자에게도 철회 거절을 할 수 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이 문제에서 찾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볼게요. 8번 상대방 보호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기억. 제한 능력자가 되었죠. 그러면 상대방은 누구에게만 최고할 수 있다? 능력자가 된 본인에게만. 능력자로 된 후에 그에게 유예 기간을 정하여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초인념 확답문이요 최고할 수 있다죠, 그죠? 능력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근데 아직까지 뭐요?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는 그 자에게는 최고를 하지 못한다, 그죠? 그때는 법정 대리에게 최고돼요. 자, 니은 주의하세요. 상대방은 제한 능력자가 된 후에 능력자가 되었어요. 그때 그 법정 대리인이었던 자에게 초인념 확답을 촉구했다. 그럼 읽어볼 필요 없어요. 틀죠? 제한 능력자가 된 경우에는 누구에게만 채용할 수 있다? 능력자가 된 본인. 그때는 법정 대리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정 대리인에 대한 채용은 뭐예요? 제한 능력자가 아직까지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만. 그래서 그 채용은 뭐예요? 무효다, 그죠? 그 다음, 이거 계약 당시에 제한 능력자임을 상대방이 알지 못한 경우, 즉 선의자죠. 제한 능력자와 맺은 계약은 초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철회할 수 있다. 완벽하다, 그죠? 예. 그 다음 마지막에 17조입니다. 제한 능력자가 속임수로서 자신을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는 취소하지 못한다, 그죠? 예. 그래서 뒷부분에 리얼만 맞죠, 그죠? 자, 9번으로 갑니다. 민법상 제한 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아니한 것은 단독행위입니다. 항상 단독행위라는 단어가 있으면 먼저 뭘 확인해야 돼요? 단독행위는 거절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하죠. 거절. 따라서 1번 미성년자의 취소할 수 있는 단독행위는 초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계약이라면 뭐요? 철회라는 단어가 되죠. 2번 이론표입니다. 우리 시험도 수차례 질문이 됐죠. 아무리 피성년 후견일지라도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뭐요? 그 대가가 가득치 않은 일용품 구입 행위는 성년 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그죠? 10조 3. 그 다음 3번. 가정법원은 성년 후견 개시 심판뿐만 아니라 한정 후견 개시 심판 시에 본인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그죠? 다른 점이 4번. 피특정 후견인은 능력자죠. 따라서 특정 후견 심판은 본인 의사에 반해서 할 수 없다. 그죠? 정답은 5번입니다. 가정법원이 피성년 후견인에 대해서 한정 후견 개시 심판으로 바꾸고자 한다. 그죠? 그때는 종전에 성년 후견 심판은 뭐요? 종료 심판을 하여야 한다죠. 예, 틀렸습니다. 자, 10번 문제.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문제집이 그 부분이 지금 화면하고 틀린 부분이 있어요. 자, 2번 지문을 이렇게 화면과 고칠게요. 뒷부분. 이 부분을 수정을 했어요. 자, 10번 지문은 우리 시험에서 출제된다면 가장 최상위급의 난이도 문제가 될 겁니다. 예, 뒷부분에 법정 초인 제도와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법정 초인 제도는 그때 다시 보겠지만, 법정 초인.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뭐요? 법이 정하는 요건이 구비되면은 초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법정 초인한다고 하죠. 그때 초인은 누구만이 초인할 수 있어요? 취소권자만이. 그래서 법정 초인이 되려면 그 행위는 누구의 행위여야 돼요? 취소권자의 행위만이 법정 초인이 될 수 있다고 하죠. 취소권자의 행위만이. 그때 법정 초인이 되려면 그 행위가 뭐예요?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이후에, 그죠? 이 보리 없이 행해져야 됩니다. 자, 볼게요. 성년자인 피한정 후견입니다. 굳이 왜 성년자는 문구를 주냐는 거예요. 갑이 피한정 후견이에요. 제한능력자다. 그죠? 그럼 이 자에게는 법정 대리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자는 성년자니까 친권자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이 자의 법정 대리인은 누굽니까? 신분이 후견이다. 그죠? 후견이. 그래서 이 자의 신분이 후견이라는 것을 주의하셔야 돼요. 피한정 후견인 갑이 그의 종료재산인 소유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을의 동의 없이, 그래서 을을 후견인 이렇게 적으시면 되죠. 동의 없이 매수인병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갑이 능력자가 되었습니다. 갑이 동의 없었음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었죠. 근데 취소하지 않고 능력자가 된 후에 자신이 병에 대해서 가지는 뭐예요? 매매대금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했다. 그죠?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처분들 일부를 양도했다. 그 양도 행위가 법정 초인이 되려면 누구의 행위에 돼요? 취소권자. 갑이 양도했죠. 맞죠? 그죠? 그럼 법정 초인. 법정 초인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취소하지 못한다. 그죠? 취소하지 못한다. 그 다음 2번이 중요합니다. 상대방 병이 을에게, 을이 누굽니까? 후견이에요. 15조 사망이요. 15조 사망. 을에 대해서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초인 여부 확답을 최고했으나, 그때 을이 후견이기 때문에 동의를 하려면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감독인. 감독인은 뭐예요? 동의라는 어떤 특별한 절차를 밟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 기간 내에 그와 같은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바라지 않았다.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계약은 취소한 거로 간주되죠. 취소한 거로 되는 거 뭐예요? 그 계약은 소급해서 무효로 된다. 그래서 문제집에 있는 그 지문은 뭐예요? 이렇게 수정할게요. 아주 난이도가 높은 지문이죠. 이자의 신분이 뭐예요? 후견이라는 거예요. 이자가 친권자라면 뭐예요? 어떻게 돼요? 친권자라면 초인한 거로 간주되죠. 그죠? 초인한 거로. 근데 이자는 친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친권자가. 3번. 갑이 병으로부터. 자, 갑은 보세요.
아직까지 능력자가 되었다는 지문이 있어요, 없어요? 이해. 없죠, 그죠? 자, 갑이 병으로부터,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뒷부분입니다. 갑이 병으로부터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채고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을 찾아야 돼요. 채고는 다른 말 뭐예요? 청구죠. 따라서 이행의 청구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애가 법정 초인이 되려면 이행의 청구를 누가 누구에게 해야 됩니까? 취소권자가 상대방이 해야 돼요. 근데 3번 질문은 누가 이행을 청구했어요? 상대방 병이 뭐요? 갑에 대해서 이행을 청구했다 그죠? 그럼 법정 초인이 됐는다? 법정 초인이 될 수가 없죠. 이와 같은 법정 초인이 되려면 그 행위들이 누구의 행위에 돼요? 취소권자의 행위 됩니다. 근데 3번 질문은 상대방 병이 뭐요? 갑에 대해서 이행을 청구하고 있다 그죠? 상대방의 이행의 청구는 법정 초인이 되지 못합니다. 그럼 당연히 뭐요? 법정 초인이 되지 못하니까 그 행위는 뭐요? 당연히 취소할 수 있다가 되죠. 취소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4번 질문요. 갑이 병에 대해서 사술로서 자신을 능력자로 쏘겠다 그죠? 그럼 17조이라 그 계약은 취소할 수 없다. 그 다음 5번입니다. 법정춘이요. 을이 누굽니까? 법정대리죠. 법정대리인의 행위는 언제든지 추인할 수 있죠. 그죠? 법정대리. 그래서 법정대리 병에 대해서 매매대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따라서 이행을 청구하고 있다 그죠? 누가 누구에게? 취소권자가 그죠? 그럼 법정춘이죠. 그럼 이 계약은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다 그죠? 따라서 이 지문은 최상위의 난이도급이라 보시면 돼요. 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자, 10번 문제는 종료 표시해 두시고 뭐요? 일단 우리 시험 출제되면 최상급의 난이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한 능력자 제도는 그죠? 어렵게 출제되면 당연히 뒷부분에 법정 초인과 연결이 됩니다. 연결돼요. 그 부분을 여러 번 연습을 부탁드릴게요. 특히 채권의 행사를 뭐요? 누구에게 채권을 하고 있느냐? 친권자냐, 그죠? 상대방이 친권자냐? 후견이냐는 것을 항상 주의를 하시면서 그 효과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죠? 자, 11번으로 갑니다. 성년 후견 개시 심판과 피성년 후견인의 행위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아니한 것은 자, 1번 기본 질문이죠. 성년 후견 개시 심판할 때는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그 다음 청구권자입니다. 성년 후견 개시 또는 종료 심판을 하려면 뭐요?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어야 되죠. 그때 청구권자에는 당연히 뭐요? 본인도 포함이 된다 그죠? 예, 본인도 포함된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일정 범위 내의 친족과 공익의 대변자의 뭐요? 지자체장과 검사가 청구권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가정법원은 피성년 후견인이 성년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얼핏 읽으면은 그럴 것 같아요. 자, 10조를 보세요. 이런 지문이 있는지. 피성년 후견이 누굽니까? 수업 시간에 제가 우스갯소리로 아무 생각이 없는 자죠. 그죠? 치매를 심히 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는 뭐야? 10조 1항. 피성년 후견의 법률에는 그냥 취소할 수 있다. 그죠? 예, 법정 동의 불문하고. 동의가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법적으로 피성년 후견인의 법정 대리는 재산행위에 대한 동의권 없는 겁니다. 그럼 이 지문은 누구에 대한 지문이요? 피한정 후견에 대한 지문이요. 피한정 후견. 그래서 정답 3번. 그 다음 4번. 이 지문은 단문이죠. 그죠? 10조 4항. 피성년 후견인일자도 뭐요?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 가득치 않는 법률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죠. 그 성년 후견인을 취소할 수 없다. 그 3번 지문은 그냥 무심코 읽으면 3번 지문도 그죠. 이 지문 도대체 답이 몇 번이냐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5번 가정법원은 일정한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한 피성년 후견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예. 이분이 10조 2항 3항이다. 그죠? 저 피성년 후견인일자도 뭐요?
취소할 수 없는 행위를 정할 수 있고 그 범위도 뭐요? 다시 청구자의 청구에서는 변경할 수 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조문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기억하는 방식으로 부탁드릴게요. 12번 지문으로 갑니다. 제한 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억. 미성년자와 부동산 계약을 체결한 자가 미성년자의 친권자에게 그래서 아직까지 미성년자가 능력자가 되지 못했죠. 그때는 친권자에게 채고할 수 있죠. 그때 친권자에게 초인 여부 확답을 채고했으나 상당 기간 내 확답을 바라지 아니한 때는 친권자는 친권 행사에 제한이 없죠. 그죠? 그때는 뭐예요? 뒷부분이 어떻게 돼요? 확답을 바라지 않는 거절한 계산에는 뭐예요? 초인한 것으로 본다도 그죠? 예, 거절은 단어 있을 수 없어요. 자, 그 다음 리언 단독행위입니다. 단독행위는 항상 어떤 단어요? 거절이죠. 그죠? 항상 주의를 하시면서 제한 능력자의 단독에는 초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맞죠? 그죠? 악의자도 철회권만 선의자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리언 맞습니다. 그 다음 디귿 제한 능력자와 계약을 체결. 그러면 항상 뭐예요? 철회한 단어죠. 계약을 체결한 자는 누구만이에요? 철회는 선의자 말이죠. 또 그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 능력자만 알았다. 그죠? 그때는 악의자죠. 그때는 자신의 의사표시를 어떻게 해요? 철회할 수 없다. 그죠? 맞죠? 그죠? 철회할 수 없다. 선의자만 철회할 수 있다. 그 다음 리얼 지문 채고는 능력자에만 채고할 수 있죠. 그렇지만 철회나 거절은 뭐예요? 제한 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죠. 할 수 있다. 차이점. 그 다음 미연 피성년 후견인이 성년 후견인의 동의가 있다는 확인서를 제시하고 자전거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 그 행위,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중요합니다. 우리 시험도 떴다 보죠. 지문은 똑같지 않지만 틀렸습니다. 피성년 후견인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쏘기더라도 뭐요? 여전히 뭐요? 취소할 수 있다. 왜요? 이 자는 실제 동의가 있었더라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따라서 동의가 있는 것으로 쏘기더라도 여전히 취소할 수 있답니다. 자, 이 부분 중요합니다. 피성년 후견인이 뭐요? 상대방에 대해서 법정 대리인이 뭐요? 동의가 있는 것으로 쏘기더라도 뭐요? 여전히 취소할 수 있다. 근데 반대로 피성년 후견인이 자신은 뭐요? 누구라고 쓰겠어요? 능력자로 쓰겠다. 그죠? 능력자로 속인 경우는 어떻게 해요? 취소하지 못한다. 그죠? 취소하지 못한다. 항상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기억을 해달라고 했죠. 예. 법정 대리인의 뭐요? 동의가 있는 걸로 쏘기더라도 여전히 취소할 수 있다고 했죠. 실제 동의가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자신은 뭐요? 능력자로 속인 경우는 취소하지 못한다. 그죠? 예, 차이점. (13번) 지문으로 갑니다. 18세로 미혼인가? 미성년자도 그죠? 예, 미성년자. 갑은 그의 부모 동의 없이 그 소유 토지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죠?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이 경우 법률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아니한 것은 제한 능력자도 뭐요? 취소는 단독 할 수 있죠. 예,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 2번 을은 매매계약 당시 갑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 그죠? 예, 보세요. 계약입니다. 어떤 단어가 해야 돼요? 계약이니까 거절이라는 단어 있을 수 없죠. 예, 바로 틀렸습니다. 정답 2번. 계약의 경우 뭐요? 철회할 수 있다고 해야 된다. 그죠? 철회할 수 있다. 거절이라는 단어는 단독행위에만. 그 다음 3번 갑의 부모는
친권행사의 제한이 없죠. 매매계약을 취소하거나 초인할 수 있다. 4번. 부모는 확답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15조 이항이 되죠. 어른 갑의 부모에게 매매계약의 초인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갑의 부모가 그 기간 내에 뭐요?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뭐요? 초인한 것으로 본다 맞죠, 그죠? 근데 후계라면 뭐요? 취소한 것으로 본다. 그다음 5번. 갑이 을을 기망하여 능력자로 속인되는 뭐요? 취소하지 못한다, 그죠? 17조 1항. 자, 이제는 몇 문제를 봤기 때문에 거절과 철의 단어는 항상 읽을 때 조심하겠죠, 그죠? 계약이란 문구가 있을 때면 철회, 단독 계약이 있을 때면 거절이다, 그죠? 예, 그 부분을 주의하시고. 자, 지금까지 제한 능력자 제도까지 살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부재와 실종에 관한 지문을 이어서 설명합니다. 부재와 실종 제도도 우리 시험에서 반드시 문제가 뜬다, 그죠? 각각 한 문제가 출제가 될 수도 있지만은 종합적으로 합쳐서 출제가 실종 제도를 위주로 출제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총 14문제가 문제집에서 실려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1번. 주소에 관한 법조문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법조문을 펴두시고 이 부분을 보시면 돼요. 자, 올해는 이 부분의 법조문 문제가 출제 가능성 상당히 떨어집니다. 예. 주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아니한 것은 1번. 주소 파트에서 뭐요? 초적이라는 단어는 이 경우밖에 쓸 수가 없어요. 조문상으로 뭐요? 다 간주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간주 규정. 자, 수업 시간에 설명드렸다, 그죠? 민법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법상의 주소지는 서로 다르죠, 그죠? 근데 우리 일반인의 경우는 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이사가면 법정기간 내에 주민등록 이전 신고하죠. 그러면 실제 내가 사는 곳과 주민등록지가 일치한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민등록지는 뭐예요? 민법상의 주소지로 초정이 된다, 그죠? 초정이라는 단어는 여기서만 가능합니다. 사실상 뭐야? 초정된다 그런 의미죠. 근데 나머지 경우 민법상의 주소에 관한 각종 지문은 뭐야? 다 간주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주소를 정하는 기준은 객관주의죠. 따라서 주소를 정하거나 변경하면서 정주의 의사 필요 없다, 그죠? 예. 객관적으로 내 생활에 중심되는 장소이기만 하면 주소가 됩니다. 그다음에 주소는 뭐야? 복수주의다, 그죠? 그다음 가주소는 특정 거래 관계 한해서 뭐야? 당사자 의사에서 주소로서 기록이 부여된 곳을 말한다, 그죠? 예. 그다음 5번. 주소의 법적 효과죠. 상속의 개시지, 변제 장소 등을 정하는 기준이죠, 그죠? 예, 정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1번 지문에서 뭐예요? 이와 같은 경우는 초적이라는 단어가 있을 뿐, 나머지는 주소에 관해서는 다 본답니다, 그죠? 주소를 알 수 없는 자에 대해서 뭐예요? 그 자의 거소를 주소로 본다. 국내 그 주소가 없는 자에 대해서 뭐예요? 국내에 있는 그 자의 거소를 주소로 본다. 당사자가 어느 행위에 관해서 뭐예요? 가주소를 정할 때는 그 법률 관계에 관해서 뭐예요? 그 가주소를 주소로 본다, 그죠? 다 간주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자, 일단은 부재자 재산 관리 제도. 부재자가 뭐예요? 주소지를 떠나서 당분간 돌아올 가능성이 없음으로 인하여 주소지에 남겨둔 그자의 재산이 뭐예요? 관리가 되지 못하고 방치가 되고 있는 자를 부재자라 하고, 그때 법원은 뭐예요? 이에 관계된 검사의 청구에서 관리인을 대신 선임해서 재산을 관리케 한다, 그죠? 시험 문제는 재산 관리인의 권한에 범위하고, 그죠? 그자의 권한의 종료 시기를 위주로 문제가 진행될 겁니다. 나머지 지문들은 지문화 되더라도 답하고는 사실상 상관이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재산 관리인의 부재자 재산 관리인의 권한의 범위로 갈게요. 이 자는 말 그대로 뭐예요? 어디까지만? 관리 행위까지만 할 수 있다고 하죠. 관리 행위는 자유로이. 자유죠. 관리 행위는 보존 행위, 이용 계량 행위가 포함된다고 하죠. 그래서 관리 행위를 뛰어넘는 처분 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다. 가장 단골 지문이 법원에 관한 뭐예요?
사후 허가도 가능하다. 또 깊이 들어갑니다. 허가를 받았다더라도 그 행위는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따라서 본인이니까 무관한 용도로 처분한 경우는 법으로부터 뭐요? 허가를 받았더라도 본에게는 효력이 없다. 그죠? 그 다음 관리인의 권한의 소멸식입니다. 관리인의 권한은 언제부터요? 법으로부터 선임 결정에 뭐요? 취소가 있어야 되는 거죠. 선임 결정의 취소. 따라서 재산 관리인이 부재자의 사망 등을 알았더라도 뭐요? 이를 이유로 법으로부터 선임 결정이 취소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유효하게 권한을 행사를 할 수 있고, 선임 결정이 취소가 되었더라도 그 효력을 뭐요? 장래를 행했으면 그죠. 그러니까 선임 결정 취소되기 전에 모든 행위는 그대로 유효하다 그죠. 자, 이 부분이 시험의 답이다 그죠. 자, 하나를 볼게요. X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갑이 부재자죠. 해외여행을 떠난 후 장기간 연락이 두절되었다. 그 후 배우자 의뢰 청구로 가정법원은 병을 갑의 재산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아니한 것은 1번 갑이 살아 돌아오더라도 뭐요? 그 이전에 병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한 행위는 유효하다 그죠? 행위는 유효합니다. 그 다음 2번 병이 법원의 허가 없이 X 건물을 처분했더라도 가장 많이 등장한 질문이에요. 그 후에 법원의 추인이 있으면 즉 사후 허가다 그죠? 그 처분은 유효하다 그죠? 가장 많이 출제됐던 거예요. 그래서 처분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사전 허가뿐만 아니라 뭐요? 사후 허가 그죠? 가장 많이 질문되는 질문 중에요. 사후 허가도 가능하다. 그다음 3번 병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X 건물을 처분했다면 그 이후에 갑에게 실종 선고가 내려져 그 처분하기 전에 갑이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되더라도 뭐요? 그 처분행위는 유효하다 그죠? 즉 한마디로 법원의 처분 허가를 받아서 한 처분행위는 뭐요? 유효하죠 그죠? 그런 범위에서 유효합니다. 자, 그 다음 실종 파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질문이죠. 갑의 형제로서 현재 제2순위 상속인에 불과한 자는 갑에 대한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없다. 누구만요? 선순위자만이 청구자다 그죠? 실종 선고 파트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질문이에요. 그 다음 5번 병이 재산관리인 병이 법원으로부터 X 건물의 매매를 허락을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재자 본인 각각 아무런 관계가 없는 타인의 채무 담보로서 그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답니까? 없다요? 없다다 그죠? 없다. 자, 이 부분 난이도가 있는 지문입니다. 법원으로부터 재산 처분 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았더라도 그 처분 행위는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죠? 다시 하지. 본인의 이익과 무관한 용도로 뭐요? 처분하는 행위는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더라도 뭐요? 무효이다 그죠? 무효이다. 그 정답 5번 지문. 자, 3번 지문으로 갑니다. 계속 부재자 재산 관리인에 관한 문제입니다. 갑은 가정법원에서 부재자 의뢰 관리인으로 재산 관리인으로 선임됩니다. 그럼 항상 부재자 재산 관리 제도가 뜨면 누가 주인공이요? 재산 관리인이 주인공이죠. 관리인에 대해서 지문이 구성되니까. 그래서 갑이 재산 관리인이에요.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처분행위입니다. 처분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갑이 법원의 허가 없이 의뢰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무건대로서 무효이다. 맞죠? 그죠? 무건대로서 무효이다. 자, 그 다음 갑이 계속입니다. 벌써 두 번째죠. 법원의 허가 없이 의뢰 부동산을 벽에 매도한 후에 그죠? 매도한 후에 사후에 법원의 허가를 받다 그죠? 즉 사후 허가도 유효하죠. 그죠? 사후 허가도 유효하다. 그 다음 3번
임대료 청구입니다. 임대료 청구는 처분행위입니까? 관령이요? 관령이죠. 예, 관령이. 그 다음에 부재자의 재산에 대해서 제3자가 뭐요? 위법하게 침해하죠. 그죠? 그럼 그 자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하죠. 이거는 처분행위요? 관령이요? 관령이죠. 따라서 의뢰 재산의 임대료 청구,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법원의 허가 필요 없다. 그죠? 법원의 허가 없이 갑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즉, 관리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죠? 예, 관리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 다음, 관리인의 권한 소멸 시기는 뭐예요? 선임 결정이 있어야 되죠. 따라서 갑이 의뢰 사망을 확인했더라도 뭐예요? 확인했더라도 선임 결정이 항상 관리인의 권한 소멸에 관한 지문이 있다면은 이 지문이 반드시 확인되죠. 선임 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뭐예요? 계속 유효하게 권한을 행사를 할 수 있다. 그죠? 따라서 재산 관리인의 권한을 언제부터 소멸합니까? 선임 결정이 취소가 있으면 그때부터 장래를 향해서 소멸합니다. 그 다음 5번 의뢰 부동산 처분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은 갑은 또 듣죠. 누구의 채무 담보를 해서? 부재자 이익이 아니면 뭐요? 자신의 채무 담보를 해서 그죠. 그때는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도 뭐요? 그 행위는 무효이다. 그죠? 무효이다. 처분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얻었다 하더라도 뭐요? 누구의 이익을 해서? 부재자 본인의 이익을 해서. 따라서 두 문제가 동시에 똑같은 걸 답을 했죠. 그죠? 예. 그러면 이제 기억을 했을 겁니다. 예. 정답 5번. 그래서 각종 시험에서 뭐요? 이렇게 똑같은 질문을 약간 문자만 바꿔서 답을 한다는 거예요. 답을 한다. 자, 다시 한번. 처분 행위에 대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는다. 이때 가장 단골 질문이 뭐예요? 처분에 관한 사후 허가도 유효하다.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허가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행위는 누구의 이익을 해서? 부재자 본인의 이익을 해서. 따라서 부재자 본인이니까 무관한. 그죠? 관리인 자신의 채무 담보를 해서 또는 뭐야? 제3자의 채무 담보를 해서 이런 것들은 허가를 받았더라도 뭐야? 무효이다. 그죠? 본에게는 무효입니다. 자, 4번 지문으로 갑니다. 부재자 재산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절대로 안 틀립니다. 재산 관리는 관리 행위는 뭐예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의무입니까? 성간주의 의무요? 성간주의 의무죠. 성간주의 의무. 됐습니다. 그 다음 2번 부재자가 정한 재산 관리인은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치 아니한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그날 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자, 이 부분을 조문을 우리가 수업 시간에는 기억을 못했어요. 그죠? 자, 이 부분도 우리 시험에 이렇게 답이 된 법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조문을 갖고 계시면 일단 조문 한 펴 보세요. 25조를 찾으시면 돼요. 25조. 25조. 관리인의 권한범위요. 관리인의 권한범위. 자, 그럼 없어지면 뭐요? 해설지를 보시고 25조가 법원이 선임한 재산 관리인이 118조에서 규정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하면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된다. 그죠? 따라서 관리 행위 이상의 처분 행위 등을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여기까지는 단골이죠. 근데 두 번째 문장입니다.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치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뭐요? 재산 관리인이 즉 부재자 스스로 재산 관리를 정했죠. 그죠? 권한 범위도 정해줬죠. 근데 그 범위를 더 벗어나는 행위를 해야 될 사정이 생겼다. 그죠? 그때는 뭐요?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이자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5조 두 번째 문장이다. 그죠? 즉, 부재자가 정한 재산 관리인, 이자는 임의대리이죠. 이자의 권한 행사에 대해서는 뭐요? 법원은 관여치 않는다. 그죠? 그때 예외적으로 생사가 분명치 않은 경우 부재자가 적어도 뭐요?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필요가 있는데 하려면 뭐요? 법원의 허가를 받았어. 아직까지는 2번 지문 우리 시험에는 등장한 바 없는 지문이에요. 자, 3번 법원이 부재자 재산 관리인의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때는 얼핏이면 된다. 그죠? 보존 행위만 할 수 있다. 틀렸어요. 왜 틀렸어요?
보존행위뿐만 아니라 이용 계량행위까지 그죠. 즉 관리행위까지 관리행위. 그다음 얼핏 읽으면 아마 3번을 답으로 많이 빠져나갈 거예요. 4번 질문 갑니다. 부재자 재산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그 부동산을 매각한 후,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사후에 그 허가 결정이 취소가 되었더라도, 이때 취소라는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의미하고 다르다 그죠. 따라서 소급이 아니라 뭐요? 장래를 향해서만 그죠. 장래를 향해서만. 따라서 허가 결정이 취소되면은 그 매매 계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틀렸다 그죠. 취소 전 행위는 그대로 유효하죠, 그죠? 취소가 있더라도, 허가 결정에 취소가 있더라도 장래를 향해서 가서 그 이전한 행위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다음 5번 부재자 재산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처분 행위를 하였으나 처분 시점에 부재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 그 행위는 효력이 없다. 틀렸어요. 네. 재산 관리인의 권한은 언제만 소멸합니까? 선의 결정에 취소가 있어야만 뭐요? 장래에서 소멸다. 아무리 뭐요? 부재자가 사망했더라도 뭐요? 재산 관리인의 권한은 선의 결정 취소 전에는 계속 남아있죠. 계속 법원의 허가가 있으면 유효하고 누구에게나 효력이 미칩니다. 사실상 뭐요? 부재자가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처분회가 됐더라도 뭐요? 상관없어요. 이자의 권한은 법원으로부터 부여받았기 때문에, 따라서 이자의 권한의 소멸 시기는 선의 결정 취소가 있어야 돼요. 취소가 없는 한 뭐요? 여전히 유효합니다. 자,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돼요. 5번 지문으로 갑니다. 외국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갑은 당분간 국내에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아니한 것은, 자, 1번 갑의 법정 대리인의, 부재자는 부재자인데 법정 대리인이 존재한다 그죠? 그때는 구가 관여할 필요 없죠. 법정 대리인이 갑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부재자 재산 관리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맞죠? 그죠? 그다음 두 번째, 갑이 부재자 스스로 뭐요? 병에게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기를 부탁한 때, 그때는 이자의 신분은 임의대리인이다 그죠? 임의대리인. 국가는 관여치 않는다 그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원은 이해관계인 청구에서 새로운 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 맞죠? 그죠? 언제만 새로운 관리인 등을 청구할 수 있어요? 본인의 생사가 뭐요? 분명치 않게 바뀐 경우만 그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관여를 못합니다. 그래서 한번 꼬았다 그죠? 예, 한번 꼬았습니다. 그 다음 3번 법원이 정을 갑의 재산 관리로 선의 결정하기 전에 이미 갑이 사망했음이 확인된 때에도 그 결정이 취소되지 아니하면 갑의 재산은 정의 처분 행위는 유효하다 그죠? 맞죠? 그죠? 예. 선의 결정 취소가 있어야만 장래에서 권한이 소멸합니다. 그 다음 4번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 정이 법원의 명령으로 갑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처분을 한 경우에 비용을 지출했다면 뭐요? 부재자 갑의 재산으로 그 비용을 지급한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 다음 5번 또 떴습니다. 법원이 선임한 갑의 재산 관리인 정이 갑의 재산의 매각 처분을 허가를 얻은 때에도 갑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하려면 다시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된다. 예. 자, 이 부분 설명드릴게요. 쭉 5번 재산 관리인 정이 뭐요? 갑의 재산 처분에 대해서 매각 처분에 대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죠. 그때 다시 재차 대물 담보에 제공하던 뭐요? 저당권 등을 설정하고자 할 때 다시 재차 허가를 다시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이미 매각 처분의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처분 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고자 할 때는 다시 재차 허가를 받을 필요 없다. 정답 5번.
6번으로 갑니다. 민법상 부재자 재산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주의를 하셔야 돼요. 부재자는 뭐요? 특징이 뭐죠? 재산 관리가 필요한 자죠. 실종자와 달리 생사불명자일 필요 있다 없다? 없죠, 그죠? 그래서 생사가 분명치 아니한 자의 하나는 살다, 그죠? 생사불명자일 필요 없다. 그다음 2번 또 떴습니다. 처분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이때 법원의 허가는 뭐예요? 재산 관리에 향한 처분행위 뭐예요? 추인하기 위해서도, 그죠? 예. 즉 어떤 의미예요? 사후 허가도 가능하다, 그죠? 예, 사후 허가도 가능하다. 그래서 정답이 2번. 즉 부재자 제도에서는 2번 지문이 가장 많이 떴어요. 예, 사후 허가도 가능하다. 즉 표현 방법만 약간 뭐예요? 각종 시험마다 이렇게 달리할 뿐 사후 허가도 유효하다. 그다음 보세요. 보조령입니다. 재산 관리인이 부재자의 재산에서 보조령을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 없다죠. 예. 관리 행위는 자유, 처분 행위만 법원의 허가. 그다음 청구자입니다. 재산 관리 명령을 법원에 하려면 뭐예요? 청구자의 청구가 있어야죠. 청구자는 2명,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 이때 이해관계는 뭐예요? 법률상 이해관계인 거죠. 따라서 사실상의 이해관계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죠? 따라서 4번 법원에 부재자 재산 관리에 필요한 처벌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과 검사죠. 사실상 이해관계는 빠집니다. 그래서 항상 아직까지 우리 시험에서 거기서 물은 바는 없는데 사실상 이해관계의 대표적인 얘가 친구요, 사실혼 배우자까지는 쉽게 찾을 수 있죠. 근데 누굴 줘야 돼요? 네, 친권자 후견인. 친권자 후견인은 뭐예요? 청권자 될 수 없다, 그죠? 사실상 이해관계인에 불과하다. 그래서 만약에 깊이 있게 가면 이 부분, 그죠? 근데 아직까지 이 부분을 우리 시험에서 질문한 적은 없어요. 5번 부재자가 재산 관리인을 두었더라도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치 않게 바뀐 경우, 즉 법원이 관여하는 부재자 스스로 관리를 둔 경우 법원은 원칙 관여하지 않죠. 그 관여할 수 있는 예사유 중에 하나다, 그죠? 그때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치 않게 된 경우는 법원은 이해관계인 등의 청구했으면 재산 관리는 뭐예요? 개임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뭐예요? 개임할 수 있다죠. 있다. 23조, 그죠? 따라서 개임하면은 처음부터 새로 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우리가 배웠던 내용 그대로 갑니다. 유임하고 감독만 할 수도 있죠. 그때는 유임이 됐다도 뭐예요? 이전에 신분이 이미 대리해서 법정 대리로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처분 행위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그죠? 예, 그 부분. 개임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뭐예요? 할 수 있답니다. 이런 것들이 지문하고 뭐예요? 많으면 상당히 힘듭니다. 예. 이런 것들을 주의하시고. 자, 그럼 일단 뭐예요? 부재자 재산 관리 제도까지는 봤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실종에 관한 지문들이 쭉 연결될 거예요. 자, 그러면 부재자 제도는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관리 행위는 자유로이 할 수 있다. 처분 행위는 사후 허가도 가능하다, 그죠? 또 하나, 처분 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얻었더라도 뭐예요? 얻었더라도 본회의가 무관한 용도의 처분 행위는 본회의에게는 무효이다, 그죠? 그 다음에 재산 관리인의 권한 소멸시키는 선임 결정 취소가 있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본인의 사망 등이 뭐예요? 확인이 되었더라도 이를 이유로 선임 결정의 취소가 없는 한은 뭐예요? 계속해서 그자의 권한 행사는 유효하게 할 수가 있고, 선임 결정이 취소가 되었더라도 뭐예요? 이 취소는 장래를 향했으면, 그죠? 이 부분이 가장 특징적인 모습이고 그 부분이 주로 시험에서 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몇 문제를 봤다, 그죠? 근데 항상 이런 질문들이 계속 반복되죠. 그래서 모든 시험에서는 그런 질문들이 주로 답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쉬었다가 실종 제도로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합니다.